사였어요. 맞아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서 야권 주도로 3월 13일 날 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 상법 개정안은 내용은 뭐냐면 이사가 회사를 운영할 때 원래 회사를 위해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주주의 이익도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지금 총주주. 총주 전체 의사, 그렇죠. 전체 의사. 보통 보면은 이제 주주 중에 지배적 지위에 있는 주주들, 소위 말하는 재벌, 네. 뭐 이렇게 총수 일가를 위해서 이사들이 많이 의사결정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액주주들은 항상 손해 보기도 하고, 약간 뒷북 맞고 약간 그런 거 있었죠. 뒤통수 맞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 좀 하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될 대상에 회사만이 아니라 전체 주주도 넣는 간단한 개정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예전에 이제 이복현 네네. 이런 사람들 그거 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직을 걸고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최상목. 그렇죠. 최상목도 예전에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잠깐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네. 거부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 그리고 일반 보호에도 이거는 일반 주주 보호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어떨까요? 지금 이게 오히려 뭐 적극적인 뭐라 그러거든요. 경영 활동을 저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실해야 되는 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가 되면은 이사들이 어떤 경영 판단이라는 것이 배임이나 이런 것들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못 하는 거 아니냐라는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회사가 잘 되면 주주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인위적으로 쪼개서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도 하는 거고, 경영 판단 법리라는 거는 뭐 법원에 의해서 수십 년간 이제 형성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사가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어떤 경영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면책이 되잖아요, 다. 근데 그런 것을 완전히 좀 무시하고 좀 궁색하게 반대 논리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됐는데 박성재 당시 지금 탄핵돼서 지금 직무정지돼 있는 박성재 장관 재임 당시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법 개정안이 맞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그렇죠. 제시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법리적 근거도 약하고 정무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이런 의견을 대통령실에 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직 금감원장인 이복현. 그렇죠. 이복현 공감원장 본인이 반드시 이건 통과돼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부총리 기재부 그렇죠. 장관 최상목도 이거 해야 된다고 예전에 얘기했었고. 예. 지금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어떤 변호사 역할을 사실 하잖아요. 맞아요. 법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상목 부총리는 사실 경제 관련 이거 이 이슈 경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두 어떤 중요 담당, 책임자가 부처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거부권 행사한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좀 맞죠. 한반도에 거부만 정권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 갑자기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기업들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준 것 같고요.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경제계 총수하고 회동이 있었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잔뜩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예.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4대 그룹, 삼성, SK, 현대차 그리고 LG 총수와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함께 이 자리에 한 거예요. 이 만남의 목적은 그런데 조금 글쎄 목적이라고 해놓고는 미국 관세,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목적은 그러네요. 목적은. 합동 대응, 민관 합동 대응이다라고 그렇게 TF 표방하고 라고 하는데 이거 뭔가 뭐야? 좀 수상하지 않나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예. 관세 조치의 대응과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점 묘하게 좀 겹치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가지고요. 네. 문제 있지 않나요? 어떻게 기업 총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이렇게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저희가 상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총수들도 이제 대부분 큰 손들이죠. 하지만 그렇죠. 지분율이 그렇게 엄청 높지 사실 않거든요. 높지 않죠. 의외로 굉장히 낮죠. 의외로 굉장히 낮은데 네. 이런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 네.
심지어 일반 주주들 뒤통수를 막 치는 의사결정을 하니까 이 상법 개정한 건데 그 총수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 국내 4대 기업과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관세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국내 정치에는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2번 걸고 만나자. 문자 메시지를 한 번 보냈는데 아예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한 권한대행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말까지 전달을 했는데, 이 한 권한대행은 제1야당의 대표의 전화와 문자에 일절 답하지 않고, 그리고 원래 31일 오전에는 공개 일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전 일정에 대해서 오후에 SK 하이닉스 본사를 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표의 그 오전 회동 요청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가 오후에 불현듯 이천 하이닉스 가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제대로 된 권한 대행의 행보인가요? 그렇죠. 이게 뻔한 거지만 이게 한덕수 총리 지금 야당 대표 간곡히 사실 만나자고 네, 하는 맞아요. 건데 답을 보면은 굉장히 퉁명스럽다 그럴까, 예의가 없다, 예의가 이런 없죠. 느낌이 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그렇죠. 국회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 두 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나라를 이끌게 되게 돼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에 육박하거나 버금가는 게 아니고 그냥 대행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동시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태도를 안 보여주고 오히려 최상목이나 한덕수는 대통령보다 더 그 밀도를 보면 저기 최상목 거부권 밀도 높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이런 식의 위헌적 행태를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뽑힌 대통령 같아요, 하는 거 보면. 그거보다 더해요. 더하죠. 네. 사실 더합니다. 지금 더 하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요청에 공보실 문자 공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을 위해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 이게 야당 관계자들이라고 표현이 아닙니까? 이게 심지어는 국회의장의 연락도 씹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의장이 연락하는 예, 근데 국회의장은 사실 국회를 대표하는 삼부 요인이지 삼부 않습니까? 요인인데. 삼부 요인. 그러니까 뭐 안하 무인이에요 지금 보면. 사실 이게 지금 경제 얘기를 지금 들먹이는데 따지고 보면 오늘 탄핵 심판 선고하겠다고 나오니까 주식시장도 뛰고 지금 뭐 경제가 더 안정되는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경제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대화를 해야죠. 더더욱 더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네. 예.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는 게 사실 더 맞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저 기사 있어요. 예.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확보했던 증거가 이제 어제 MBC 단독 보도에서 공개가 네. 됐는데